안녕하세요. 만들 수학 이유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구등급제에 관련된 거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구등급제 이미 성취평가제로 넘어가면서 성취도가 이미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학 입시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구등급제하고 성취평가제가 두 개가 같이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구등급제가 실시된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블로그 상에서 등급제에 관련된 거 과연 내 몇 등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문의가 좀 있어서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등급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9등급제에 해당하는 거는 총 전체 인원수에 대한 비율을 각각의 등급의 기준으로 매겨서 상위에서부터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따라서 일정하게 등급을 나눈 건데요. 1등급에 해당하는 게 상위 4%, 2등급에 해당하는 게 11%, 3등급에 해당하는 게 23%, 4등급에 해당하는 게 40%. 근데 5등급부터 생각하시면 위에 있는 거하고 서로 어떻게 되냐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5등급부터 60%, 6등급으로 77%, 7등급부터 89%, 8등급까지가 96%, 9등급까지가 이제 상위 100%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등급은 상위에서부터 4%라고 얘기하자면 9등급은 하위로부터 4%까지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열에 따라서 인원수, 이제 모집 구성 인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전체 문과, 이과에 따라서 봤을 때 인서울 커트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4년제에서 보통 원하시는 근데 서울권 내에 있는 대학 가는 거가 평균 2등급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자면 보통은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보다 시험 보는 비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1등급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것처럼 본인은 1등급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더 이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등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결코 대학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크게 메리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점수 등급은 더 낮은데 대학은 비슷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더 좋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과 공부가 어려운 대신에 원서 접수 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제일 많이 문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내 등수면 몇 등급이 될까? 혹은 검색어 중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거가 몇 등급까지 나오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 등수에서 몇 등까지가 몇 등급일까? 라는 거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의 등수에 대해서의 등급이 나오는 걸로 따지자면 본인이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분에 자신에 해당하는 등수 곱하기 100을 하시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전교생이 250명, 우리 반 학생은 27명, 근데 내 수학 과목 만약에 등수가 32등이라면 전교생의 250명 중에서 32등에 들어가는 비율은 12.8%예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12.8%가 속하는 등급을 찾아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율을 받았을 때 상위 12.8%에 해당하니까 상위 12.8%는 2등급의 커트라인 11%는 안타깝게도 초과되는 상태여서 본인에 해당하는 등급은 3등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3등급인데 과연 몇 등에서부터 몇 등까지가 3등급일까? 또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250명에 대해서 11%하고 23%가 3등급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마찬가지로 250명에 대한 11%와 250명에 대한 23%를 계산했더니 전교 27.5등에서 57.5등. 그러니까 11%는 초과이기 때문에 27.5등이라고 해더라도 약 28등 정도 될 것 같고 23% 이하이기 때문에 57.5등이라면 약 57등까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하는 등수에서 몇 등 정도를 더 올려야 내가 이 등급을 벗어나서 조금 더 그 다음 등급을 맞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제 각자의 학교들의 사정에 따라서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반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은 몇 명이나 될까? 뭐 이런 걸 계산해보고 싶다면 27명 중에서 2등급 커트라인은 11%까지니까 그거에 대한 11% 해주면 2.97등이 나오죠. 그러면 최소 반에서 3등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만 물론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반마다 반평균이 모두 다르고 인원원의 구성이 조금 달라서 뭐 한두 등 정도는 더 잘해도 덜 잘해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계산하시면 본인이 학교에서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에 관련된 거는 어떤 걸 보더라도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부터 이제 다뤄야 할 거가 아마 새롭게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점수대인데 등급의 비율은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럼 이 친구들은 점수가 똑같은데 과연 몇 등급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2등급인가? 3등급인가?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에는 중간 석차 백분율로 계산하기로 한다 라고 정확하게 교육부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반영하는 데 있어서 중간 석차 백분율로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교생이 100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1등급은 당연히 4%니까 전교 4등까지가 1등급이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수학 100점이 5명이 나왔어요. 그럼 5명은 몇 퍼센트예요? 5%죠. 그럼 이제 4%를 지금 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친구들을 그럼 넘었는데 2등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 1등급으로 처리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동점자들의 중간석차 비율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5명이라고 하면 1등과 5등의 가운데 등수는 3등이겠죠. 그 3등이라는 건 전체 전교생 1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입니다. 그러면 4%까지가 1등급이라고 했을 때 그 3등이 차지하는 백분율은 4% 안쪽에 있으니까 1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 5명을 모두 1등급이라고 처리를 하고 2등급에 해당하는 초과 인원만큼 해당하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학교 수학 과목의 100점이 8명이 나왔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8명이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그 동점자 8명에 해당하는 100점짜리 그 친구들의 첫 번째하고 가운데니까 8등까지이기 때문에 1등하고 8등의 가운데 등수는 4.5등이겠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니까. 그러면 4.5등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죠? 전체 100명 중에서 4.5등은 4.5%죠. 그럼 원래 4%까지에 해당하는 게 1등급인데 4%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가운데 등수하는 친구가 넘었으니까 그 나머지 8명 자체를 모두 2등급 처리합니다. 이 중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는 없어지는 거고 그 인원 모두가 동점자 처리해서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친구들도 문제를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비율이 없어지고 3등급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중간 석차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신 반영에 있어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가 결정되어 있고 지금 제가 써드린 것처럼 수능 1등급과 내신 1등급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신은 아까와 같은 불이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대부분 내신 문항이 소수점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0. 얼마 차이로 변별력 있게 하나라도 등수가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또 교육부 지침이세요. 근데 지금 나오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면 무조건 다 96점, 다 맞으면 10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이런 적 있었죠. 몇 년 전에 1등급이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전체 비율이 1등급 비율을 넘어갔을 때, 만점자가 넘어갔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석자 배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만점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1등급 처리 그냥 합니다. 대신에 1등급 인원이 초과해서 2등급에 해당하는 원래 인원이 있었어야 할 그 비율만큼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하고 내신 만점자하고 즉 1등급 비율이 반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급이 이렇게 나왔는데 등급 계산하는 방법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대학을 어떻게 입학하려면 몇 등급을 맞아야 되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 중에서 뭐 대학 합격했던 커트라인 봤을 때 뭐 2.53등급이래 1.7등급은 맞아야 된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은 1등급이고 2등급은 2등급이지 1.7은 뭐고 2.53은 또 뭐야 라고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것들 계산하는 거예요. 하는 거가. 그러니까 내신 반영에 있어서는 평균 등급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평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과목이 아니라 과목이 이제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과목마다 듣는 이수 단위가 모두 다르죠. 그럼 이수 단위가 무엇일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 학기에 시간표상 등장했는 과목이 몇 번 등장하느냐. 수학은 예를 들어서 뭐 5번이나 들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 한 번도 없고요. 뭐 어떨 땐 영어 같은 경우는 3번 들어요. 그러니까 계열별에 따라서 듣는 이수 단위가 모두 다를 텐데, 그게 다 똑같이 2등급을 맞았다고 해서 3번짜리 2등급하고 5번짜리 2등급은 다를 거니까 그 이수 단위의 가중치를 두어서 등급을 반영하는 게 평균 등급 산출이라고요. 그럼 평균 등급 산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과목별 등급에다가 그 이수 단위를 각각 곱해요. 그리고 그 과목들에 해당하는 거를 다 더한 다음에 전체 총 이수 단위로 나누는 걸 평균 등급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주일에 어떤 시간표가 영어가 4번 들어있고 수학은 3번 들어있는 그런 학교 교육 편제 과정에 되어 있는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학생은 그때 영어를 2등급 맞고 수학을 3등급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등급에 해당하는 이수 단위가 4번 등장하니까 2 곱하기 4, 3등급에 해당하는 수학이 3번 등장하니까 3 곱하기 3, 2개 더하셔서 총 이수 단위 하나는 4번 하나는 3번이니까 총 7번 등장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7로 나누면 2.43등급이 돼요. 근데 같은 학교 친구인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3등급, 만약에 수학을 2등급 맞았다.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짜리를 4번 등장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3번 등장하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더해서 총 이수 단위 7번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같은 학교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받은 등급에 따라 2.57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수 단위에 따라서 시험을 내가 이거를 더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친구보다 내신 등급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인드 수학에서 지금 추천하는 내신 등급, 오늘의 지금 이 영상 찍는 목적이기도 한데 꿀팁 중에 하나는 반드시 본인의 학교 교과 과정 편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의 학교와 학교 학년에 따라도 교육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 편제하는 이수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일지 2학년일지 구분하셔서 편제를 확인하시면 본인이 어떤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제 조금 계획이 쓰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학에서 입시를 반영할 때 내신이 선생님 무슨 과목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대부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계열 같은 경우 전 과목 다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이과 학생 같은 경우 사회 과목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반대로 문과 학생 같은 경우 과학 계열이 안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었고, 상위 들어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표준 편차 백분율이 등장하는 모든, 즉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은 다 들어간다든지, 혹은 상위 이수 단위가 큰 과목들 중에서 10과목을 선택해라. 이수 단위 순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입시 요강에 따라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입시 요강이 완전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닐 거니까 우선은 내신 대비 반영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본인의 이수 단위가 큰, 그러니까 주요 과목들일 거예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뭐 사회 같은 경우 그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내신, 특히나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겠죠. 그 라인에 해당하는 거를 잘 받아둘 수 있게 본인이 조금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본인들이 2015 개정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주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알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 반영이 다릅니다. 이 영상 제가 여기다 이제 같이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블로그 것도 뭐 찾아보시고 같이 여기 카드 링크 되어 있는 거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게 내신 반영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에 들어가지 않죠. 그럼 본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진로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3학년에 가서 들어야 할 과목들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내신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을 듣든 굉장히 그나마 학습 부담이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도 만약에 염두에 둔다고 치면 지금 이제 한창 수강 신청을 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찬스에 잘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꿀팁은 내가 지금 내신 반영을 하는 걸 여러 개로 다 챙기기가 지금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야, 하나같이. 그런 상황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별로 자신이 없는 과목이라던가 본인이 수능 과목을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탐구 과목이랑 별로 관련 없는 분명히 그런데도 내신 반영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목들을 적절하게 3학년 2학기 때 배치 수강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르는 것도 꿀팁이세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것까지 대학 입시에서 대부분 내신이 반영되고 3학년 2학기 내신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3학년 2학기 때 내신이 반영되지 않을 거니까 본인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들을 3학년 2학기 때 만약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 반영이 돼. 그래서 요거를 챙겨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전략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고등급제에 관련된 모든 거 제가 짧게나마 에센셜하게 정말 핵심적으로 잘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입시 소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블로그 이유 추가는 시시하진 저하지 않는 마인드 수학의 입시 정보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